안녕하세요. 오토기어 김정민입니다. 저희가 드디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초대를 받아서 원주 본청에 다녀왔습니다. 국립수사연구원은 1955년 3월 25일 설립이 돼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가장 공신력 있는 수사 관련 감정기관이죠. 기본적으로 저희는 이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라 그래서 수사가 들어가서 CSI랑 비슷한가? 그래서 수사관들인가 보다, 경찰관들인가 보다 해서 처음에 이렇게 연락을 받았을 때 아니 수사관님이 왜 나한테 이렇게 반응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분들이 순수한 과학자시고 관련된 교통사고를 비롯한 법의 해석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에 대한 과학적인 검증을 통해서 국가적인 어떤 사건, 사고, 그 외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는 순수 과학자 집단이고 국가적으로 운영이 되는 행안부 소속의 공무원분들이시더라고요. 가장 깜짝 놀랐던 거는 이 가운데에서 이제 교통과에 계신 연구원 분들이 총 22분인데 이게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사고들을 다 처리하시는 분들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담당하시는 사고가 육상 교통사고뿐만이 아니라 근데 이 육상 교통사고만 해도 한 해에 20만 건 이상 발생을 하고요. 사망자가 보통 3,300명 정도 가량으로 2018년서부터 매년 10% 정도씩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만 뭐 이런 사고들을 다 처리를 하시고요.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코나 또 테슬라 모델 X 최근에 뭐 급발진이 아니었느냐 뭐 이렇게 의심이 되던 그런 사고들 조사를 하고 계시고요. 화재 사고도 조사를 하시고요. 예전에 그 고 김주혁 배우 그 사건도 당연히 조사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육상 사고뿐만 아니라 해상 사고, 그 다음에 항공기 사고, 헬기 사고 이런 것들까지 이 22분이 다 조사를 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이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교통과에 계신 분들이 적어도 한 200분 정도 되시지 않을까. 왜냐하면 한 해 발생하는 교통 건수가 20만 건을 넘는데 22분이 이걸 다 처리한다고? 그것도 본청에는 8분 계시고요. 이제 각 지사에 또 2분, 1분 이런 식으로 해서 분포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상당히 좀 의외의 그 소수 인원으로 너무 많은 사건, 사고를 처리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걱정이 좀 들 정도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 이제 저한테 연락 주셨던 실장님께서 저희 쪽에 그 미래 전기차와 그리고 또 자율주행과 관련된 견해를 참고하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니 이분들이 이미 다 공대 관련된 출신이신데다가 다 석사, 박사 학위를 가지고 계신 분들인데 굳이 저희 쪽에 무슨 견해를 들으실 만한 게 있으실까라고 해서 이제 만나뵈서 대화를 나눠본 결과 거의 인터넷상이라든지 또 커뮤니티상 또 유튜브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국민들의 어떤 반응 그리고 또 컨텐츠가 오고 가는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이거 상시 모니터링을 하시면서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시는데 상당히 많이 참고를 하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2015년서부터 이제 EDR 분석 자료를 포괄적으로 분석을 하기 시작을 했고, 앞으로 자율주행이 시작이 되면서 이제 OTA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 로그, 요 관련된 업무들이 이제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으니까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그리고 또 교통사고와 관련해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요걸 해석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될 것이냐. 그리고 국내 2020년부터 이제 자율주행법이 개정이 돼서 20명으로 된 자율주행 사고 판정단이 구성이 됐습니다. 여기도 당연히 이제 국립수사연구원의 교통과에 계신 분도 또 판정단으로 또 활동을 하시고 계시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가장 공신력 있는 사건, 사고, 감정 기관으로서 앞으로 변화하는 자동차 시장에서 어떻게 빠르게 발맞춰서 트렌드에 맞춰서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고 계시더군요. 그리고 이번에 초대를 받으면서 자꾸 이제 강의를 좀 해달라고 그러셔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대외적으로 뭔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뭐 강의든 뭐든 말한 그런 시간 가운데서 가장 곤욕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분 아시죠? 그 다 알고 계신 분들, 이 고수 전문가들 앞에 놓고서 뭔가를 얘기할 때의 그 황당함, 이거 어디서부터 뭘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뭐 이런 막연함이 있거든요. 이게 일반적으로 뭐 유튜브에서 소비자분들이나 불특정 다수를 위해서 뭐 주제 선정해가지고 얘기하는 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분명히 이분들 다 알고 계실 텐데 굳이 뭐 내가 이걸 얘기를 여기서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사건 사고와 관련해서 많은 케이스들을 경험을 했고 그걸 또 증명을 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얼마나 그런 내용에 밝고 또 많은 지식을 가지고 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토의를 통해서 그냥 서로 우리가 궁금했던 내용들이나 또 참고할 만한 내용들 얘기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 했는데 이제 실장님께서 아니야 그냥 앞에 나가서 뭔가 해봐. 그래서 시험 받는 기분으로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뭐 전혀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이다 그래가지고 제가 유감없이 또 그냥 그 평상시 하는 그 TMI를 막 발설을 했습니다. 굉장히 괴로우셨을 거예요. 그 지루하셔서 아마 그 시간이 굉장히 길게 느껴지실 텐데 그래도 모르는 척 또 처음 듣는 이야기인 척 많이 참고를 해주시고 호응해 주시고 그리고 또 격려해 주시고 하신 점 정말 감사드립니다. 본인들의 지식은 깔때기형이다. 그러니까 한 곳에 집중돼서 깊이 파고드는 지식이기 때문에 밖에서 종합적으로 일어나는 일에 대한 현안에 대해서는 좀 무딜 수 있다. 그렇지만 밖에서 사건 사고를 볼 때는 우리보다는 좀 더 깊이는 깊지 않을 수 있지만 넓게 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 시각을 통해서 보완해야 될 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힌트를 얻고 싶어 한다. 상당히 과학자로서 합리적이고 또 열린 사고를 하고 계신 분들이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제 행안부 소속이고 국가공무원의 위치에 계시기 때문에 국민들과 함께 이런 내용들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또 업무 과정에 대해서 가감없이 다 말씀을 드리고 싶기는 한데 이게 완전히 종결돼서 케이스가 완료가 되기 전까지에는 보완 그리고 그 정보에 대한 제공 이런 부분이 상당히 절차도 까다롭고 또 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인원은 얼마 안 되셔서 놀랬지만 또 사용하는 장비들은 상당히 첨단 장비들이더군요. 핵심적인 장비들은 사실 보안 문제 때문에 공개를 하실 수가 없으셨어요. 그런데 일반에게 공개를 할 수 있는 그 가능한 수준의 장비들의 수준만 봐도 우리나라의 국립수사과학연구소의 수준 그리고 또 어느 정도 과학적인 증거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지에 대해서 대략적인 짐작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진에 보이는 이 장비가 적외선으로 보이지 않는 그 스키드 마크라든지 숨어있는 증거들을 찾아내는 카메라인데 이 카메라가 사실은 뭐 과학적인 어떤 사실 검증하거나 수사를 하는데 가장 기초적인 장비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사건 중심을 끌어나가는 아주 전문적이고 핵심적인 장비가 아니거든요. 이게 이제 독일에서 들어온 장비고 이 카메라 가격이 9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2018년서부터 에이다스 확대로 인해서 의무적으로 장착하게 된 AEB, 이 AEB를 측정하는 이 시뮬레이션 장비도 이 장비 기계는 이제 국내에서 개발됐는데 이게 한 1억 정도 되는 비용으로 제작이 된 거고요. 이 안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가 프랑스 르노사의 계열사인 에이다스 전문 기업인데 여기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가격만 해도 2억 5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비용을 기초적인 장비로 활용을 하면서 사건 사고에 대한 감정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 뭐 드론을 활용한 적극적인 다각적인 접근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장비는 EDR 분석 장비인데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직접 개발한 장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시중에서 어디서 뭐 구할 수가 없으니까 그 모여 계신 분들이 다 과학자분들이시니까 관련해가지고 이러한 장비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제작을 해서 실질적으로 EDR에 들어가 있는 다양한 어떤 데이터들을 분석하고 그걸 통해서 사건, 사고를 추적하는 방식으로 기계를 활용을 하고 있으시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코나 배터리 화재 관련해가지고 동일한 연식의 동일한 차종을 구해서 배터리에 직접 연결을 해서 배터리에 일어나는 변화라든지 화재 위험성에 대해서 추적하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들입니다. 이 외에도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내용들이 너무 많고요. 그 다음에 또 이분들이 감정을 하면서 사건에 대한 증거들을 추적하고 또 결과를 내시면서 느끼는 업무적인 부담감, 애환, 그리고 또 언론에 노출되고 있는 잘못된 인식들. 국민들이 대체적으로 이제 국립과학수사연구소라든지 또 국토부라든지 하면은 특정 기업에 막 연루가 돼 있어가지고 뭐 이상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개인적으로 그런 반응을 볼 때 가장 가슴이 아프다. 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전혀 본인들에게는 영향을 줄 수도 없고 영향을 줘서도 안 되고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어서 본인들의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각종 이제 경찰이든 뭐 검찰이든 필요한 자료를 만들어서 서포트를 하는 그런 서포터의 입장이기 때문에 묵묵히 뒤에서 말없이 일을 하고 그리고 또 그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무언가 얘기하고 싶어도 본인들이 하는 일, 국민들의 서번트, 국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공인의 입장에서 이거 우리가
괜히 그냥 죽는 소리하고 앓는 소리 하는 게 국민들에게 또 다른 부담을 주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더군요. 그리고 최근에 저희가 뭐 엔진오일 감소 관련된 그 설전, 또 관련된 뭐 증명 관련된 토론 뭐 이런 것들 요청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증거라고 해서 나온 자료들을 보면은 전혀 과학적이지 않고 분석적이지 않은, 그리고 기본적인 기초과학들을 무시하는 뭐 이런 내용들이 막 제공이 되고, 그걸 보는 소비자들이 아 그렇군요, 아 이게 이래서 잘못됐군요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잘못 오해를 하고, 이런 현상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하시는데 너무 참담하다. 근데 그건 저도 그래서 사실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될지 저도 사실은 암담하거든요. 하지만 뭐 저희는 일개 유튜브 채널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공신력이 많이 부족하고, 그리고 아무래도 하나의 증명을 하기 위해서 과학적으로 아주 작아 보이는 그런 분야에서도 평생을 바쳐야지만 그 분야에 제대로 된 증명이 나오는 그런 순수 과학 분야에서 저희들이 이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공신력과 그분들의 빛나는 재능, 지식, 이런 것들을 좀 공급을 받아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전달하지 못하는 내용들, 그리고 또 이건 소통을 하는데 약간 좀 꺼리낀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저희가 누가 되지 않은 선에서 전달자로서 그 역할을 좀 해보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교통과에 계신 분들 22분 건강 잘 챙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 분 한 분이 맡고 계신 사건의 수, 그리고 그 업무의 중대함 다시 한번 절감을 했습니다. 건강관리 정말 잘 하시고요. 국민들을 위해서 앞으로도 지치지 않는 서비스 이렇게 좀 감히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어쨌든 귀한 자리 초대해 주셨고, 그리고 또 저희가 앞으로 보다 팩트에 가까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뭐 유튜브 채널에 불과하지만 경거망동하지 않고 항상 두려운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팩트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모님이 바쁜 일이 이제 많이 끝나갑니다. 그래서 여름 지나고 이제 가을 정도 문턱에서 여러분들과 다시 활발한 이야기를 저와 함께 풀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니까요. 고모님 복귀 많이 응원해 주시고, 그리고 또 다시 나오시게 되면은 아재 개그도 재밌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더 좋은 콘텐츠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